네, 7월 30일 날 추천 종목 결과가 8월 7일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총 그 11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예, 그래서 결과는 그 시초가 자동 매수죠. 시초가의 11종목을 자동 매수, 즉 9%를 전일 종가의 9%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시초가, 이를테면은 그 금요일 종가가 10,000원이었으면 그 1,900원이 되겠죠. 월요일 날 시초가가 1,900원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매수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가 뭐 그래도 한 서너 명 늘어서 중간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보지 않으면 내용을 모를까봐 중간중간에 설명을 다시 한번 조금씩 드리면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시초가,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해서 자동으로 매수한 종목 4% 상승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4%를 상승하지 못한 종목들은 금요일 종가에 동시효과에 매도하는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매매하는 거죠. 그 장, 예, 그 조건부 지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지정가를 금요일 장에 아무 시간대나 9시부터 3시 30분인가요? 3시 20분 사이에 매도를 어, 매도를 별도로 하는데 그 할 때 주문을 낼 때 그 보통 그 매도 종류를 보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시면은 그 조건부 지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 자동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시 어, 해당 종목을 아직까지 4%에 도착하지 못해서 매도가 나가지 못한 종목들, 즉, 어, 그 상태, 금요일 상태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간에 4%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은, 금요일 날 아무 때나 주문을 그 조건부 지정가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지정가에는 금액은 그 매수가에서 4% 수익 나는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요일 날 4%에 도달하면은 그 매도가 되는 거고,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4% 자동 매도처럼 매도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종가 때까지 4%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동시 효과에 그 3시 20분이 동시 효과인가요? 3시 30분. 어쨌든 동시 효과 때에 그 금일 장종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게끔 하는 그런 그 매도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 두 가지를 지금 차트 엑셀표에도 보면은 이쪽 한쪽은 그 4% 보시면은 손실률 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가 시초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4% 상승했을 때는 그 했을 때에 그 결과치를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쪽은
비교군입니다. 비교군. 지금은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어, 어차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4%의 익절을 하지 않고 그냥 월요일 날 사서 금요일 날 일괄 매도 동시효과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쪽 비교표로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4%니까 이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쪽 4% 익절은 안전한 매매고 이쪽은 좀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되겠고요. 이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별가치를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는 이번 주에 다행히도 2.98% 수익이 났고요. 4% 익절은. 이쪽은 동시효과에 금요일날 팔았다고 저처럼 16.83%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기준으로 52주를 진행했을 때 어느 쪽이 수익률이 더 높은지를 비교해 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기준은 요 4% 기준을 주력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7월 30일 날 추천드렸던 게 11종목 중에 그 4%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 10종목이고 한 종목은 2.2%까지 상승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2% 하락하고 상승한 거는 금일 종가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금일 종가가 16,92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종목만은 마이너스 7.24%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전체 다 더해서 11종목 나누면은 2.98%의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등락률은 그 매수, 시초가 매수로부터 얼마만큼 최대 상승했는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오른 게 일주일 사이 5거래일에 114%까지 상승을 했고요. 서남 같은 경우도 15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 익설일 때의 이번 주 실적은 2.98%가 되겠고, 종가 매도일 경우는 16.83%가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복리 계산으로 가서 보시면은 7월 30일을 했던 걸 여기 적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주 진행을 해서 현재 4% 익절에서의 결과는 12.70%의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금일 종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번 주가 16.83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아서 지난주에 2점대에 있던 것이 지금 그 18.66이 돼서 거의 좀 이쪽이 더 추월했습니다. 이게 금일 종가가. 이쪽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은 지금 결과는 4%대는 금액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복리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출발한 지 10주밖에 되지 않아서 그냥 그 평균 수익률하고 복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 있을 때의 현재까지 금액이고, 금액 종가로 했을 때의 현재까지 10주 진행했을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13% 정도, 그 다음에 금액 종가는 한 18%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추천은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는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 주 이번 주죠. 그 8월 7일 말씀드린 겁니다. 4% 익절 종목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정 종목은 다음 주는 없고요. 밑에에 뭐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은 한 열 몇 개 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지정가 종목입니다. 지정가에서 지정 금액은 상단에 써 있는 숫자가 이게 지정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설정을 해 놓고 마찬가지로 자동 매수 되게끔 한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4% 이쪽 종목은 없어서 시초가에 매수하는 건 없습니다. 하고 대신에 지정가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정가에 매수된 종목들은 4% 익절이 아니고 요번 주만 지정가에 매수된 종목들을 3% 익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많아서 한 화면에 나오지 못하는데요. 손오공 이후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추천 종목, 지정가 추천 종목이고요. 맨 끝에 보시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지정가 매수입니다. 2,530원 매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 수익 나면은 자동 매도되는 걸로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코덱스 200 선물은 코덱스 코스피 종목 중에 우량 20개 종목이죠. 그래서 200개 종목이죠. 그거를 지수화해서 선물 거래죠. 현물이 아니고 선물 거래를 하는 지수 매매하는 저겁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라는 것은 역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EX는 두 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물에서 1%를 상승을 하면은 이 지수는 2% 상승합니다. 그래서 EX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버스는 역이기 때문에 코덱스, 즉 코스피 200 종목이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거 인버스는 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제 생각은 요번 주 내지는 뭐 몇 주 안에 인버스의 3% 수익은 줄 것 같아서 요번 주에 2,530원에 인버스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는 지수 거래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지정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번 주에 4% 익절 종목이 없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요번 주 내지는 뭐 다음 주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다음 주는 상승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는 저는 지금 거래하는 것이 지금 종목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기술적 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뉴스나 모든 지수라든가 지수는 보고 지수만 온리 보고 다른 건 전혀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 뉴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봐왔지만 결국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장기 투자할 때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라면 뉴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너무나 시간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를 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천차만별이고, 저희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들의 말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장기 투자로 가는 종목을 별도 포트폴리오에 두고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는 단기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비중 조절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행하는 것들은 그런 기조에서 그냥 기술적 지표, 즉 그 차트만을 보고 매매하는 거고, 제가 종목 뽑는 거라든가 기타 것들은 사람이 좀 늘어나거나 하면은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 기술적 지표, 즉 그 차트를 봤을 때 저는 그 다음 주는 좀 상승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4% 익절 내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4% 익절 종목은 이번 주에 추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어제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전체 다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유럽은 소폭 상승을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수적으로, 공격적인 게 아니고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주는 4% 종목은 그래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차트를 조금 보여드리면, 예,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이게 이게 지금 전체 좀 크게 보면은 기간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코로나죠. 코로나 때 뭐예요? 이쪽 하단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에 지수가 14,394.43까지 갔네요. 코스피가. 그래서 지나서 회복되면서 3,316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 이게 이제 하락을 시작했죠. 이게 이제 뭐 여기 상승 우파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차트가 좀 뭐 상승 우파를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이 고점을 치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락을 했을 때 보통은 4분할 화면에서 이게 20% 5% 하락을 하면 반등을 좀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25%를 찍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 4분할 화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시 25%를 이탈하면은 다음 50% 갑니다, 주로. 그래서 여기 50% 왔죠. 그래서 50%에서 다시 상승 반등을 했다가 다시 빠집니다. 근데 50%에서는 이렇게 쉽게 빠지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의 매물대 중에 이 중간 지점에 와 있으면 손실 난 사람도 있고 수익 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열하게 공방이 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든 장이 안 좋아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냐면 이 75%는 거의 90% 이상 여기서 공방을 합니다. 공방하거나, 이게 만약 이렇게 돼서 이쪽을 전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해서 이 파동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인데, 만약 이게 여기서 이걸 깨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면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란 말은 좀 쓰면 안 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아주 높은 비율로 이 부분에서는 거의 반등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70, 고점 대비 75% 하락한 시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 반등을 준다. 그래서 이 4분할 같은 경우는 변곡 매매, 즉 그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의 변곡점을 찾는데 좀 유용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뭐 거래하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은
장 분석하거나 이럴 때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상승 하락을 여기서 멈췄죠. 그리고 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힘은 그렇게 없죠. 지역적으로 다시 보시면은 예, 상승을 하고 이게 이제 파동을 선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쭉 진행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우도 그 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락으로 돌아갈 가능성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적 차트만 저는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이 하락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파동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편인데 이 전 고점을 뚫고 돌파한 다음에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뚫었죠, 한번. 그래서 뚫고 나서 하락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꺾여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저점이죠, 여기가. 이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습니다. 뚫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그렇지만은 이거는 뚫었죠. 뚫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60일선이나 21선이나 61선 아니면 전저점을 기준해서 전저점 한 2개 정도 있죠. 그래서 한 2580 정도 내지는 그 이전에 다시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하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직 그 지지선이 될 만한 공간은 뭐 20일, 60일도 있고 전저점도 있고 여기 전저점도 있죠. 그다음에 추세의 파동의 하단도 있습니다. 2,500.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어쨌든 제가 지금 4%를 하지 않는 것은 요게 지금 긍정으로 여기서 다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거의 한 주를 쉰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지 않았고 지정가는 그렇다고 안 하고 있으면은 좀 실패할 수 있어서 지정가를 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돼서 그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버스 코덱스 200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이 코덱스 200 종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파동이 그려져 있고 그 고점을 이렇게 찍으면서 내려가죠. 저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라인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코스피가 상승하면 이거 하락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차트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하락 중에 여기서 이제 그 21선이 이제 걸려 있는데 61선도 있고 정고점도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60일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거 한번 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3%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뭐 보이니까 한번 제 차트를 조금 보인 김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아시다시피 거래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는 상단에 있는 게 외국인의 저기 그날의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금액 저기 크기하고요. 한 거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요 그래프로 작성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요건 코덱스가 되겠으면은 그 비중입니다. 비중. 요거 가지고 있는 비중인데 여기 지금 외국인은 매도죠. 매도를 했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다고 이렇게 그냥 보통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은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가지고 기관에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되고 기관은 샀죠. 그래서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있는 이거는 개인입니다. 개인도 팔고요. 여기서는 기관만 매수를 했고 요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비중입니다. 요 거래에 종목을 치면은 그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수, 즉 비율, 그 다음에 여기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율,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인데, 이 지수에 대해서는 이건 비율이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저 방향성이 되겠죠. 그 성향. 그래서 그 기관은 이것을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외국인과 일반인은 하락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매수 주체를 보셨을 때 그 어느 주체가 이 종목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요 파동을 누가 주도하냐고 보면은 외국이나 일반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여기는 기관이, 이 기관의 보유를 보시면은 기관의 이 그래프를 따라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요 그래프가 이 기관이 매수 매도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이 주가가 요 코덱스 200 인버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쪽이 얘가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우도한 대로 이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얘는 지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보는 거죠. 상승. 그래서 저도 이걸 상승할 거라는 생각에 다음 주에 매수한다 이제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지표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 보이는 김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보시는 것은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인데요. 금요일 날 대략 한 0.5% 정도 빼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쪽에 디커플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한국 시장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락이 전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정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가 아까 말씀드린 걸 포함한 이것 때문에 그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4% 종목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했고 어디서 이게 돌려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방입니다. 방향은. 그래서 60일까지 갈지 이전 저점에서 돌려 세울지 여기서 갈지 아니면 25% 하락 시점인 14,800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지표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맞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않고요. 미국 시장은 그 엊그저께에 미국의 그 국가 신용도가 신용평가에서 상당히 하락했죠. AA에서 AA 플러스로 갔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지금 다음 주는 최소 하락을 보는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던 두세 개 정도 말씀드렸던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4%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11주 차에는 거기 뭔가를 표시해야 되는데 4%대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대신에 이렇게 그 11주 차는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이번 주에는
그 4%대를 매수하지 않으면 11주 차이는 여기 채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우는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추천의 종목을 제가 세어보니까 21개 종목인데, 다음에 여기 기록은 이 지금 요 4%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금요일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두 개 다 채울 겁니다. 다음 주에도. 저건 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종목이 21종목이고 지정가를 써놨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지나면 지정가에 매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그 1132만 9천 원에 대해서 나누기 21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당 대략 한 50만 원 정도가 매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당 50만 원씩을 지정가에다가 그 예약 매수를 걸어놨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게 그 지정가에 매수돼서 3%라고 그랬죠. 원주 수익은 3%에 도달하면은 그거는 이쪽 4% 익절란에다 채우겠습니다. 비율로 그래서 비율로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미미할 것 같은데, 그 체결된 종목이 예를 들어 21개 중에 20개라고 치죠. 20개 중에 10종목이 체결이 돼서 3%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3% 수익이 아니고 그 금액이 그 20종목인데 10종목밖에 사지 못했기 때문에 500만 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3% 수익이 아니라 20으로 나누면은 1.5% 수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쪽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종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금요일 종가에 마감을 했을 때에 수익률도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11주 차는 그런 식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있는 것은 일주일치 여기 주 수익률 계산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제가 그 밑에 있는 것들, 즉,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정가가 주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있는 종목들은 기간에 상관이 없이 6개월이든 1년 걸리든, 그 3% 내지는 4%, 그가 4% 수익이 내고 청산하는 그런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정가 금액에서 그 하락을 하면은 2차, 3차, 4차 매수를 해서 그 금액을 그 종목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그쪽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이번 조금 뭐 설명도 길어지고 좀 복잡했는데, 지금 저희가 어떤 뭐 하는 건, 뭘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그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뭐 참고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예,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